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원경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재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공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상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혜영 차량등록 사업소장입니다. 안전총괄과부터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안전정책 추진입니다. 각종 안전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화재, 교통재난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평택시 관리 시설물에 대해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반기별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을 위해 사전 검토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안전 한국훈련, 통신망 및 복구 훈련 등을 통해 재난 사전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기별, 계절별 화재 취약 시설을 발굴 점검하고 순간 운집 인원 500명 이상인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소방, 전기, 가스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 지도 및 점검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상습, 침수 등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유천 2지구 및 영신지구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배수 펌프장 및 유수지를 증설하고 지방하천 및 배수로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사업을 통해 상습, 침수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시설 장비 관리 효율화입니다. 현재 민방위대는 741대 5만 490명을 편성했으며 올 12월 초까지 1에서 2년차 대원에게는 민방위 교육 보충 2차 집합교육을, 3년차 이상 대원에게는 사이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로 상시 활용체계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 사업은 평택시 축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15.77km를 연결하는 왕복 4에서 6차선의 자동차 전용 도로로서 2020년 10월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2020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당초 준공일은 2024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LH 보상 지연에 따라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민간 사업 시행자의 공기 연장 요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후 객대한 사업 기간 내에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서뷰 내륙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평택시 해당 구간은 총 13.9km이며 금년 12월 9일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현안 사항으로는 현덕 IC 추가 설치가 있으며 주무관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민자 사업 시행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덕 IC 추가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고독, 소사벌, 청북, 화양 등 6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주요 문제점 및 대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 국도 45호선 추팔리에서 신공리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 이전과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추팔리에서 신공리까지 확장하는 것으로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2년 7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도로구역 결정 변경 진행 중입니다.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0쪽 국도 38호선 신궁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 38호선과 국도 45호선 간 교차로를 개선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 6월 착공하여 2027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 45호선 도로 확장 공사와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6쪽 천안 성완 평택 소사 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국도 1호선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간선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3년 12월 보상 및 공사를 착수했으며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28쪽 평택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3년 4월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2025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체계적인 도로망 건설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평택시 주요 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상습적인 교통 지정체 및 교통사고 발생 해소를 위해 교통현안 및 도로구조 검토를 통해 주요 교차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랭이고개, 팽성읍, 추팔리 등 3개소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내에 재랭이고개 회전 교차로 설치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교차로 개선 대상지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관내 주요 교차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지역 간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은 총 사업비 8,611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15개 사업에 사업비 16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공사 1-1 공구는 본선 구간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85%로 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천지구 대로 3-34호선 도로 개설 공사는 지작물 이설 지연으로 우선 통행 가능한 구간을 조기 개설하여 주변 민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내 도로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길이 신년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률 75%로 25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안중대로 3-7호선 도로 개설 공사는 25년 10월 중 재착공하였으며 적기에 도로 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상, 설계, 타당성 검토 등 추진 중인 11개 공사는 적기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의 경우 동사기교 확장 공사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 및 보상, 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먼저 동사기교 확장 공사는 지난해 4월 착공하여 현재 교대 및 교각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공사를 준공 예정입니다. 현천지구에서 시도 19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 2구간은 금년 7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으로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신대리 소로 2-14호선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6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상 추진 중이며 세계동 소로 2-69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7개 사업은 설계 추진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하여는 보상 및 공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효 노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로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을 자진 정비 유도 강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선제적으로 단속하여 보행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은 총 37,721필지며 사용허가, 무단 점유 해소, 용도 폐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 재산 허가 기준 준수, 체납액 관리, 무단 점유 해소는 물론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용도 폐지하여 효율적으로 국공유 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도로조명 허가 및 과적 차량 관리입니다. 도로구조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한 도로조명 허가로 안전한 도로 이용 및 보행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도로 사용료 징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파손된 도로 시설물과 보도는 적기에 정비하고 그늘막 등 보행자 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친환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2조 평택시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평택시 도시관리 계획 및 평택시 도로 건설 관리 기본 계획 등 유관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용역비 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산업단지를 포함한 상습 정체 구간 단기 및 장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개선 대책이 반영된 교통안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3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86억 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적기에 신설하고 유지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1회 추경에 차선도색 고성능 자재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노란색 횡단보도 및 노면 POC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선도색,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 정비사업,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등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의식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44쪽 차량 속도 상향 및 신호체계 개선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의 속도 상향 및 신호체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의에서 가결된 국도 1호선의 속도 상향에 따른 제한속도 노면 표시와 표지판 정비에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며 지방도 317호선 및 동삭교차로 1호의 제한속도 상향에 따른 제한속도 노면 표시와 표지판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상습 정체 구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도심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약 725억 원을 투입하여 6개소 주차장과 1206면의 주차면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합정, 통복,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은 24년 6월 준공하였으며 서정 관광특구 공영주차장은 24년 7월 준공하였습니다.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제1 공영주차장은 금년 12월 내 완료하고 신규 사업인 송탄시장 제2 공영주차장은 7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26년 내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의 확대 및 임시 공영주차장의 확충으로 시민에게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6조 공영주차장 요금 개편 및 유료화 전환입니다. 시 통합 후 29년간 동결된 요금 및 시설물의 증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소비자 정책 심의에서 가결됐으며 24년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24년 10월 1일부터 요금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기능 상실 및 주차장 관리의 어려움에 따라 무료 개방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해 24년 내 3개소 319면을 유료로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재원 확보를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회전율 개선을 통해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과 양질의 주차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서부지역 광역버스 신설 추진입니다. 청북 신도시,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급변하는 서부지역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평택 서부지역에서 서울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신설 노선 수요를 제출하여 금년도 6월 노선 심의가 통과되었으며 9월에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운송사업자 선정 및 운수종사자 채용, 차량 구입 등 제반사항 마련 후 25년 상반기 개통이 예상됩니다. 운행 구간은 안중터미널을 시작으로 청북 신도시를 경유하여 서울 사당역이 종점이며 6대의 차량이 일일 18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개통 시 지하철 등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출퇴근 및 이동 시민들에게 재정적 혜택뿐만 아니라 이동성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9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입니다. 금년도 특별교통수단 4대를 추가 도입 총 55대로 증차되어 이용 가동률을 높인 바 있으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택시 50대를 운영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통한 시민 중심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수요 응답형 똑버스 운영입니다.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운행 개시한 고덕국제신도시 운행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서탄면, 현당면의 경우 금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었으나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조례 개정 작업 중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 경기도에서 조례 개정 등 관련 규정이 정리된 이후 운송사업자 선정 등 행정 절차를 통해 똑버스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등록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자동차 과태료 징수일 제고 방안 추진입니다. 과태료 징수일 제고를 위해 우편 및 모바일 전자고지로 과태료 병행을 고지하고 있으며 과태료 체납 발생 즉시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등 채권 확보 및 징수 활동으로 우리시 세수 중대와 재정 건전성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무보험 차량 운행자 집중 수시로 교통안전 확립입니다. 올해 상반기 차량 특사경은 범칙금 부과, 검찰 송치 등으로 358대의 무보험 운행 차량을 단속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효율적인 차량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을 통해 장애인 등의 사회 활동과 다자녀 가구의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감면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누락세원 차단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건설교통부에서는 주요 현황과 소관 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부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 의원님.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노무보고 하시냐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한 2개과 정도 짧게 질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건설도로과 이정훈 과장님 정말 제가 뭐 어느 거 질문할지 대충 아시잖아요.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동부고속도로 정말 이정훈 과장님 정말 동부고속도로 누구 못지않게 뭐 이 분야에서는 뭐 이 부분에서는 거의 박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정말 또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말 빨리 이 동부고속도로 개통이 돼야 그나마 우리 지역에 대한 교통 해소가 좀 빨리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이익을 담당할 텐데 LH에 대한 보상 문제가 많이 좀 발목을 잡고 있나 봐요. LH 보상을 지연에 따른 그 공정에 대한 그 보상 지연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자꾸 이렇게
LH에서 보상 지원을 좀 이끌어 계속 해갖고 오는 거예요. 예. 당초에 이제 LH에서 보상이 지연됐는데 이제 그게 109 같은 경우 한번 그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다시 한번 재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감정 평가를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토지 보상 같은 경우 이제 한 번 공탁을 하더라도 토지 소송을 또 같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명도 소송까지도 움직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지연이 되는 사유가 있어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보상이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26년 하반기까지 이렇게 공사 기간을 좀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진행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LH에서 실은 우리가 이에 따른 이제 보상 문제도 보상 문제지만 LH가 우리 고덕 신도시에 따른 개발 이익금 같은 거 우리가 또 환원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맞물려서 요청을 해서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산 IC 교차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산IC에 대한 사업비 자체는 한 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공사비가 120억이고 보상비가 하고 부대비에서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예, 보상비에 대한 걸 갖다 저희 시가 되는 걸로 하고 저희가 LH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개발 이익금을 가지고서 좀 이 사업비를 좀 보상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좀 안 돼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평택시에서 200억을 가량을 대서 보상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요금을 한 55원 정도 늘립니다. 그걸 통해서 공사비를 환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나마 우리 지산 쪽에 신장도 그쪽에 많은 이 동부고속도로가 개통될 때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나마 지산 IC 교차로라는 것 때문에 그나마 주민들이 많이 수긍을 하고 그거에 따른 많은 기대를 또 가지고 있는데 그 주변 또 분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는 거. 난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계속 뭐 개발한다 IC 난다 하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빨리 같이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좀 늦어진 게 여기 이제 교평을 받는 게 저희 평택시 교평이 아니라 경기도 교평이었습니다. 거기서 경기도 교평을 받다 보니까 그게 한 좀 지연이 됐던 거고요. 교평 결과가 다 나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올 연말까지 도로교육 결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 및 이제 공사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뭐 설계 변경에 따로 뭐 변경이 이루어질 일은 없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무료 구간 한 5.2km라는데 무료 구간이 5.2km 어디 얘기하시는 거지? 예, 1차는 이제 오산시계에서 들어오는 쪽에서요. 그 진이 교차로 있는 데까지 그 지방도 314호선 만나는데 예, 거기까지가 1차 무료 구간이고요. 남쪽으로는 저희 용죽지구하고 소사발지구가 만나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만세 교차로까지가 이제 무료 구간으로 운영 중일 할 겁니다. 하여튼 제가 좀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LH에서 물론 우리 전체 뭐 기획부서나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익 분담금 같은 거는 벌써 수년간 중간 결산도 안 해주고 계속해서 그걸 못 받아온다는 것도 상당히 우리 시에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또 LH하고 협상을 통해서 개발 이익금을 좀 빨리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완료될 때까지 한다고 하면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지금쯤은 중간 결산이라도 좀 받아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뭐 적극적으로 관련 협의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거는 우리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47페이지 하나 50페이지죠. 우리 수영다평 톡버스. 우리가 서탄면하고 현동면 이 톡버스 주민들이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래 금년 상반기에 현덕과 서탄면에 그 뚝버스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그 절차를 진행하는 그 규정이 경기도 그 뚝버스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와 그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가 만든 지침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침과 경기도 조례가 서로 모순이 있어서 이게 저희가 이제 민원이 있어서 경기도에 질의를 했더니 이제 경기도에서는 문제를 인지했고 인정하고 그 도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그러면 진행을 해라라고 공문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실은 사업자가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네, 1차적으로는 됐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거 아니면 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 그 민원을 제기하면. 어쨌든 그럼 기존의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사업자들이 톡버스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조례가 언제 개정을 한대요? 도에서는 11월, 12월 경에 도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난 좀 내가 좀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봐야 되겠네. 이거 뭐 방송에서 할 얘기가 좀 아닌 거인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도 뭐 사업자 선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아니 사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예?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시행을 안 하고 어디서 민원이 있었겠죠, 그렇죠? 민원이 있었으니까 그걸 도 조례에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도 조례가 좀 맞지 않는다 해서 도 조례를 개정을 한 다음에 다시 사업자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자 선정되신 분은 이 사항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경기도 조례가 그렇게 됐을까? 진짜 답답하네요. 이게 아무튼 이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빨리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이 이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톡버스가 빨리 진행되도록 좀 해주셨으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난 톡버스가 벌써 전반기나 아니면 한 8월 달에는 시행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시행이 안 되길래 질을 드렸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다. 아무튼 뭐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골치 아프시겠네요, 우리 과장님도. 네, 아무쪼록 이 톡버스에 대한 우리 면단위, 읍단위는 상당히 기대가 커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우리 또 우리 북부에는 또 우리 진이면이 있는데 진이면도 좀 가능하면 같이 톡버스가 빨리 좀 진행되도록 이번 아예 그 조례 개정으로 경도 조례 개정할 때 우리 의견 좀 녹았고 해당되는 지역을 좀 더 확대 좀 해 주셨으면 안 되나? 한번 건의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신가요? 자, 네, 의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4페이지에 그 위기관리에 관한 내용, 재난예방 대응 능력이 있는데요. 그 우리 위기관리 매뉴얼이 현재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질의까지는 아니고 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전반적인 내용 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이 32개의 유형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자연 재난의 그러니까 풍수해라든가 지진의 자연 재난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화학 사고, 유출 사고 같은 그 사회 재난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수면 유도 사고라든가 가스 사고 같은 그 주요 상황에 대한 사고에 처리하는 매뉴얼이 32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 관련된 내용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연관해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관련된 내용 네. 있잖아요. 지금 상습 그 침수 피해 지역에 이 배수펌프장이랑 유수지 증설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요거 말고도 또 다시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현재 발생되는. 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이 유천 2지구 사업하고 영신지구 2개 사업만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우리 그 폭우 때 굉장히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갖고 이제 기후 대책 이 자체를 지금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좀 더 넓게 보고 시각을 멀리 보셔서 한번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가셔서도 매번 강조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그 관련해서 그 내년도의 예산에 저희가 이제 반영하려고 하는 검토 사항이 있어요. 이게 금년에 이제 침수 7월 달하고 9월 달에 이제 침수가 된 주택이라든가 뭐 공공시설도 침수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 침수에 대한 흔적도라는 거를 평택시 전 지역에 저희 한 2억 정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 흔적도를 작성을 이제 내년에 작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작년에 공공시설 뭐 지하차도 하고 오송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개 지역에는 별도의 이제 용역을 발주해서 그 원인하고 이것을 추가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좀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제 도시 디자인이라든지 경관 자원에 관한 이야기 이전 국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도로 경관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도시 디자인에 있어서 그 불법 노점상하고 적침을 정비에 대한 부분들 좀 심각한 상황들이 일부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좀 잘 하셔서 추진 실적이나 현황들에 대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 세부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겸 의원입니다. 그래도 평택에는 그 재난 사고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작년부터 또 예상치 못한 재난들, 사회 재난, 또 자연 재난도 여러 가지로 좀 발생이 됐는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매뉴얼이 아까 32개 유형으로 네.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의 다 빠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자료를 보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뭐 어떤 사고라든가 재난이라는 유형은 대부분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경우의 수가 생기면 별도의 관련 부서에 그때 별도로 지시를 해서 협의를 하거나 해서 이제 매뉴얼은 갖추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번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폭염이 이제 한 40일 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너무 35도 이상이 됐을 때 정전 사고가 발생이 되면 어떤 에어컨이라든가 이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 또 통북동에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그 관련이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네. 추가로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컨트롤 타워는 그 누구입니까? 사람을 지정을 하면 컨트롤 타워는 누구예요? 위기가 재난이 예. 발생되면 컨트롤 타워는 저희 뭐 시장이 시장님이 본부장으로 되시겠죠.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에 주부서는 어디예요?
거기에 이제 아까 32가지의 매뉴얼이 있다고 했었습니까? 그 행안부 지침에 예. 있는 대로 하는 겁니까? 예. 거기에 이제 행안부 지침에 32개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그 재난대책본부라는 재대책본부 운영 조례가 있고요. 네. 그 위기관리에 관련돼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재난의 유형별로 주무부서가 결정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평택만의 특성의 어떤 그 자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자연재해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재난은 인재라고 거의 보는 거죠. 거의 그 인재 쪽에 많이 무게 중심이 좀 돼 있죠. 그거는 뭐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유형을 보면 인재라고- 거의 뭐 인재 쪽에 좀 많이 좀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 사회 재난 쪽에 우리 평택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100만 분의 1이라도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나올지 아시죠? 항공사고도 충분히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한 우리도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은 혹시 갖춰져 있나요? 저희가 이제 항공기 사고도 이 32개의 유형 위기관리 매뉴얼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고 그 관련돼 있는 부서가 지정돼 있는 게 도시철도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도시철도 예, 그다음 매뉴얼이 작성이 돼서 책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항공도 민간이냐 군이냐 여기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자세하게 제가 매뉴얼까지는 못 봤지만 하여튼 뭐 매뉴얼은 지금 항공기 사고는 가상 훈련이 있는데 실시를 추진 전략에 있는데 가상 훈련은 그 32개의 매뉴얼을 다 각각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재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생 원인을 또 예측할 수 있고 또 예측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평택에 특이한 특이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도 그 재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파에 대한 네. 그 한파도 충분히 있죠 거기에. 한파도 그 매뉴얼이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있죠. 네, 네. 충분히 지금 뭐 잘 네. 폭설이나 뭐 우리 도로가 막힘 현상은 아직 없으니까 네, 충분히 네, 잘하고 있지만은 네. 그래도 기상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건설도로가 페이지 22페이지. 지금 도로에 여러 군데서 확장 공사도 있고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제 공사를 하는 거에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 곳에서 공사로 인해서 교통 정체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시민분들께서 일정 기간은 감수를 해야 된다 하지만은 지금 여러 군데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어떤 여기 신공 교차로도 기간이 상당 기간 걸릴 것 같아요. 38호선 개선 신교차로 개선 사업이라든지 추팔리 신공리 확장 공사 이 외에도 도로 공사들이 많이 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체 현상에 대한 어떤 준비된 것은 있어요. 여기는 상시 출퇴근에 상당히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공사 중에는 가급적 출퇴근 시간대는 피해서 이제 공사하는 아니, 걸로 아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 피해가 하더라도 예. 일정 부분은 통제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이 공사는. 그렇죠. 여기 그러면 저 기본적으로 도로 우회 같은 것들이 이제 계획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보상을 주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공사 추진이 들어갔지만 서울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을 갖다 같이 가는 게 공사 추진을 같이 갑니다. 보상하고. 그래서 현재 보상 추진 단계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우회 도로 개설이라든지 뭐 이렇게 통해서 뭐 차량 정체를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거기 자체가 원래 국도 45선 자체가 원래 정체가 심각한 데니까 좀 더 우회 도를 확보 먼저
하고 나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혹시 그렇게 그런 하도록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회도로 예, 확보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예. 이게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36페이지 우리 노점상 그 적치물 때문에 또 우리가 또 곳에 따라서 그 고가 밑이나 교각 밑에 적치물이나 어떤 그 주변 여건에 따라서 차량이 좀 불편하다든가 통행에 이러한 일들이 민원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여기서 뭐 민원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근본적인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그 재활용 집화장이 옆에 있다던가 하면 거기에 뭐 니어 거를 이용해서 박스를 나르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거기에 또 비가림 고가가 있다 보니까 비가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오갈 데 없으신 분들도 잠도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런단 말이죠. 그 주변에는 또 훌륭한 아파트들이 또 있어요. 그런 민원들이 좀 발생이 되는데 안 돼. 근데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통행의 도로의 통행이 분명히 방해가 되는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손을 못 쓴다. 이제 뭐 노점상 적침을 정비라고 우리 이제 업무보고 늘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로 절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거 하나하나 갖고 저희가 수치상 묻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이렇게 꼼꼼하게 업무 보고를 하셨으면 꼼꼼하게 마무리까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또 과장님들 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무관님들. 그렇게까지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대책을 좀 갖고 민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 유념해서 네. 정말로 저희가 좀 그 노점상은 이제 계속 그냥 줄고는 있지만 늘지 않도록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또한 이제 적침물 관련해서도 예.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계속해서 민원 발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노점상 관련해서 별도의 우리 그 대한민국 특수용자협회하고도 용역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저희가 업무에서 좀 잘 챙겨서 이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일이 많고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지만은 이 업무 보고는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를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저희는 또 중간에서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보고를 좀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바쁘시겠지만 유선 한 통이면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자전거 얘기 안 할 수 없고 자전거가 정말 평택의 최상의 조건으로 도로 표면이 좋아요. 더러 또 저쪽 통북천동에는 비가 오면 질퍽돼가지고 맨날 민원 들어와. 좀 교체해달라고. 도로 포장 재포장해달라고. 질퍽질퍽돼요. 저쪽 개나리부터 저쪽 법원 가는 쪽으로 늘상.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게 또 민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공원이나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해요. 공원이나 뭐 이런 데는 자전거 도로가 인도하고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계절의 행사 때는 엉망진창이 돼요. 자전거하고 사람이 엉켜. 사고율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사실 또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는 그게 1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 미비한 점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잘 돼 있는 도로 안전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정말 고생해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 시민들이 잘 운동하고 계시는데 사고 나봐요. 그거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으니까 역시 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해놓고 한두 군데 안 되면 또 욕먹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 49페이지.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고 이분들의 건의사항이 수도 없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예산이 말할 수 없이 들어가고 다 충족하기에는 이것 또한 한계다. 근데 방법이 또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장애인분들에 대한 고통은 정말 우리들은 모를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 이동권만큼은 정말 시에서 보장을 좀 해줘야 되겠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족이 온갖 다 매달려서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차 한두 대 갖고 안 되면 좀 어떤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늘 한계에 부딪혀. 늘 맨날 얘기해도 안 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다니는 우리 자동차 길은 넓히면서 왜 그들에 대한 이동권은 보장을 못했냐고. 우리는 편리하게 다니고 장애인들은 편리하게 다니면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생각을 좀 해봅시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남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용입니다. 우리 그 안전건설교통부 주요 업무 계획 내용이 좀 많은 편인데요. 제가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전총괄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근본에 7월 15일 집중 폭우로 인해서 세교 지하차도가 한번 물에 잠겼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과장님이 원인 분석을 해 보셨겠지만은 저희도 이제 현장을 둘러보고 원인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뭐 충분히 어떤 개발로 인한 그런 사업지구 내에 물 유속이나 물 흐름 유속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텐데 미처 거기에 대응을 못한 사업 시행자분들 중흥건설하고 평택도시공사 이분들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좀 알고 지내실 사항은 일단은 이게 뭐 이제 생태하천과 도일천이 생태하천과 관리천이죠. 네, 지방하천입니다. 네, 국가천이 아니죠. 지방하천입니다. 네. 생태천과에서 전반적인 제방뚝 높이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사전 예방을 못한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영신 배수 펌프장 지금
5쪽에 보면은 유수지의 면적이 한 3만 해배, 3만 미터 제곱 해배인데 약 한 1,000평 정도 되는 규모예요. 1,000평 맞습니까? 만평이? 저기 유수 물 저장 용량이 3만 톤입니다. 아, 예. 3만 톤인가요? 네, 네. 그 면적이 어디에 나와 있죠? 펌프장의 전체 면적은 3,000평 만평 정도 되네요. 3,000평 정도 됩니다. 만 그러니까 이제 평마입니다. 만평 정도 되면은 네. 쉽게 얘기해서 그 농지 정리해 놓은 한 구간이 길이가 100m에 50m 해서 한 1,200평 정도 규모가 돼요. 농지 정리한 면적이 그 한 10배 정도 그런 규모인데 이제 깊이를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건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 정확한 설계 내역을 저희가 아직 분석을 모르시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깊이까지는 뭐 지금 그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먼저 지난 그 7월 9월 달에 2번 그 세교 지하차도가 잠겼는데 그런 상황 같으면은 이 시설도 무용지물이다. 이 시설도. 그 제가 사진 다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 지하차도 배수 물 펌핑하면서 다 보셨을 텐데 그 일대가 다 잠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도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배수 펌프장 아니라 배수 펌프장에 어떤 그 이상의 어떤 시설을 갖다 놓더라도 이거는 예산 낭비와 인력 낭비가 될 수 있다. 전반적인 용역을 다시 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진짜 연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은 이 저류지 만평에 대한 저류지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고요. 뭐 다음은 이제 건설도로과 그 브레이시티 산업단지 연결도로가 이 원래 이제 뭐 여기 1-17호선 중로로 해서 건설도로과 소관이 아니라고 과장님은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원래 이게 기부 체납 사업 아니에요? 지금 어느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중로 1-17. 아, 지금 저 차고지 예. 계속해서 그 송탄 장소에서 현재 그 브랜시티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연결하는 사업은 송탄 장소에서 현재 지금 사업 중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추진 중인 이제 그 사업지구에서 기부 체납으로다가 이 도로 건설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고 나서 예산이? 나중에 저희 시에 이제 그렇죠? 기부 체납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좀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지금 앞당기는 방법은 없고. 그 구간에 대한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전략산업과인가요? 예,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비 사업을 해가지고요. 미래첨단 산업. 예. 그쪽에서 현재 지금 국비 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미래첨단 산업과 거기 과장님이 아마 요즘에 내부적인 상황은 조금 안 좋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편찬 아들 문제 때문에 좀 편찬이 그런데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떼길 수 있으면 예산 때문에 계속 우리 대전교통과장님이 요즘에 그 부분 때문에 몸살을 앓고 계시니까 그 예산을 좀 땡겨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어차피 그거 연결도로는 해야 되니까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국도 1호선에서 연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송탄 출장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요.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예. 그 예산이 워낙 규모가 크니까 송탄 출장소에서 접근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말씀하시는데 의원님 저희도 이 실링이라는 게 저희 사업 자체가 지금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종로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갈 수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는 할 수 있죠.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미래첨단산업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예산을 땡겨서 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동부와 민간 투자 사업 그 고속화도로 사업은 지금 몇 프로 진전이 돼 있죠? 예, 현재 전체 공정률은 한 40% 정도 됐습니다. 예. 아직 멀었네. 그 뭐 여러 가지 그 도일동 쪽으로 민원이 좀 많이 있는데 좀 잘 하나하나 해결을 해 가면서 좀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재래인곡의 그 해전교차로 신설하는 거는 아주 그 생각을 잘 하신 거예요. 요즘에 교통체증이 좀 시내 쪽으로 많이 그 심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평택시에서 물론 이제 예산이 뒤따르겠지만은 시내에 뭐 지체되는 차량들이 거의 없게끔 로타리, 회전 로타리 이런 자꾸 이게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반기부터 저희 평택시 주요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갖다 한번 타당성 검토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토대를 통해서 뭐 주요 교차로에 대해서 회전 교차로 적용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도로관리 그 세아초등학교 앞에 그 보도부로 학교 진입하는데 그 교체는 교통행정과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도로관리과에서 했나? 그거는 그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하는 사업 구간 내에 있기 때문에 세아초등학교. 예예 세아초 예. 예. 그거를 뭐 저기 공사를 해주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되면 어린이 보호, 그거에 해당돼서 이제 그 하는 구간이 포함되면 하고요.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연락이 온 것 같은데. 네, 의원님 그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한 거고 이제 준공이 돼서 이제 하자고 시간 다 끝났고 그 이제 학교 진입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셔서 이제 우리 교통장과에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할 때 그걸 정비하는 거로 해서 그 설계를 좀 하고 있다고 아마 그래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린 게 좀 예, 생각납니다. 학교 측에서 저는 연락을 받았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렇게 지역구 의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아이들 그 통학하는 그 길목에 안전사고 없게끔 잘 이렇게 신경 써서 고맙다고 그래 제가 전화를 받았고 그거는 이제 빨리 그 시행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거기 또 유치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예. 유치원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 블럭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좀 포장을 빨리 해주고 앞으로는 우리 뭐 평택시가 어떤 그 건축이 시행이 되면은 지하 주차장으로 차들이 이제 진입 출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에서는 보도블록을 다 인도를 다 설치를 해놓고 그 보도블록을 통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차량이 진출입을 하는데 그 부분만큼이 빨리 파손이 되잖아요. 그 중량이 있는 차량이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그 건축주가 점용 허가를 받아서 뭐 연간 얼마 그 점용 허가 비용을 내고 활용을 하겠지만은 아예 그런 부분은 선을 그어서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도 뭐 법에 위반되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그 진출입로 아까 말씀 지하철에 진출입 들어가면서 그 보도가에서 이제 그 파손되는 그 통해 이제 지장을 이런 문제 그렇죠. 때문에 도로 점용 허가 기준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정리 매뉴얼을 마련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점용 허가 받을 때 그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아닌에서 아스콘 포장을 해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평택시에서 개선을 네네, 좀 해야 그렇게 될 것 개선했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이상철 과장님은 그 세교 지하차도 인명 피해 없이 그 사전 예방을 차량 통제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주 평택시에서
진짜 아주 훌륭한 그런 조치를 해주셨는데 일단 물에 잠긴 자체는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만은 하여간 뭐 이동철 과장님 고생하셨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한 가지 더는 그 민자 개발로 인한 그 아스콘 포장하는 그런 구역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법원 가는 도로, 법원 사거리에서 법원 가는 도로, 거기가 그 앞에 그 무슨 아파트죠? 그 통북지구인가 뭐 아파트 그거 아시는 분 없나? 네? 네, 거기 무슨 아파트, 이번 입주 아마 시기인가 그런데 아니, 새로 지은 아파트. 네. 시에서 포장을 하면은 아주 표면이 매끄럽게 잘 나와요. 아스콘 포장이. 근데 민자에서 포장을 하면은 이게 두께를 좀 얇게 하는지 몰라도 이 바닥이 좀 엉성하게 나와서 비가 오고 나면 물이 고여 있어요. 포장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지적을 해서 재차 그 공사를 다시 했는데도 또 그런 현상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별로 이제 공공에서 하는 공공 뭐 택지 개발 사업이나 공공 개발 사업들이 있고요. 또한 이제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사업들은 이제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 도시개발과 주관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그 아마 저희가 이제 그 인허가 단계에서 이제 협의해서 그 시설 설치나 어떤 기준이나 이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거는 맞고요. 아마 이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또 아마 그 자체의 감리가 있지만 제 감리에서 감독하는 과정에서 좀 충실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도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좀 잘 제가 진행했다고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시행사 측에서 공사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아스콘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개발 사업자는 이제 그 설계를 할 때는 설계 기준에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고 아스콘이라면 이제 같은 뭐 이제 품질 자체가 이제 케이스 규격에서 같은 등급인데 실제로 이제 그 업체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도로관리과는 뭐 엊그저께 국장님 거기 버스 승강장 거기 가보셨죠? 네, 알고 의원님 말씀 거기 들었고요. 사실은 아주 이제 그 저희가 깨끗하게 잘 돼 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작업을 저희가 이제 계획했던 거였는데 아니, 과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죠.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개선을 하고 다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뭐 스마트 쉘터형부터 해서 뭐 한파에 대해서 바람막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순차적으로 한 번에 다 못하더라도 열악한 지역 우선 지역으로 좀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이 얼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굴에다가 어떻게 분장을 하냐에 따라서 그분에 대한 평가가 다 틀려요. 보는 시각이 틀리고. 그리고 얼굴에 뭐가 묻으면 다 이렇게 제거를 하잖아요. 뭐 무슨 티가 묻든지 뭐가 묻든지. 그 본인 관리거든요. 이게 본인 관리. 그러니까 이 시설물도 이 대로변은 많은 차량이 진행을 하는 그런 도로인데 지나갈 때마다 좀 제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야, 우리 평택 씨가 좀 예산이 안만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러는데 하여간 뭐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우선 대로변 위주로 먼저 그 공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교통행정과는 뭐 특별히 질의할 게 없는 것 같고 그 대중교통과도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 등록 사업소 먼저 그 번호판 탈부착
하는 거 점심시간에도 하시게끔 개선을 했다고 그러셨죠? 네, 10월 1일부로 그분들이 시행하고 뭐 이게 있습니다. 항의 같은 건 없습니까? 그 전에 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일부가 있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마침 또 의원님들께서 또 그런 개선 사항을 알려주셔서 바로 협의를 해서 현재 10월 1일부로 지금 그 개선하고 실제로 지금 점심 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학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저 김승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교통약자 이용권 보장 확대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운영 시간이 평택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휠체어를 탑승시킬 수 있는 특장차의 경우에는요 24시간이고요. 아, 24시간.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는 0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밤 10시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김승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좀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휠체어 택시나 아니 그 바우처 택시는 만약에 저희가 즉시 콜로 하면 바로바로 민원은 없나요? 너무 뭐 어렵다거나 제가 듣기에는 좀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원활한가요, 그게? 지금 저희가 과거보다 올해만 이제 초까지 올해 9월까지 51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탑승시킬 수 있는 특장차의 경우에는 4대를 더 증차해서 55대를 10월부터 운영 중이고 있고요. 바우처 택시의 경우에는 올해 4월부터 30몇 대에서 이제 50대로 증차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콜하면 10분 이내로 응답이 가고요. 그다음에 한 10분에서 20분 그 정도면은 차가 오는 걸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타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한 3등 안에 드는 정도고. 그래요? 예. 그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모바일로만 하는 건 아니고 콜도 저희는 콜까지 다 하는 거죠. 콜로도 네, 전화 하는- 콜. 예. 전화 콜이 더 빠르니까는 그걸로 하는. 네, 저희가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에 보면은 무보험 차량 운행자 집중 수사로 뭐 교통안전 확립 이렇게 하셨는데 무보험 차량이 1회 적발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회 적발 시에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무보험 차량이요. 네네. 무보험 차량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그 자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되면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해서 그 대상자에게 이제 보내게 되는 우편으로 그거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 과태료에 대한 책임보험도 가입을 네. 안 하시고 운전을 하시는 분이 과태료 1회 과태료가 얼마죠? 저희 이거 무보험 차량 과태료가 이게 지금 좀 가입- 차마다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뭐 처음에 뭐 이게 금액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차량마다 틀린 기준적으로 뭐 10,000원, 40,000원 쭉 이게 일수별로 또 이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필요하시 따라 자료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 좀 약간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 원, 2만 원, 3만 원 그러면 너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고 또 무보험 차량이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계속 조치를 하고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무보험차를 타고 다니시는 대포차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아마 많이 외국인들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그게 뭐 따로 대포차 외국인이라 해서 따로 현황이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이게 발견이 되냐면 저희가 평상시에 알 수는 없는데 그거에 이제 현재 시스템은 그 차량이 저희가 그 차량을 만약에 운행을 했을 때 그게 저희가
단속에 걸립니다. 걸리면 그게 그 국토교통부가 호환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게 잡히면 그 자료들이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대포차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 그 자료도 뭐 필요하시면 따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예전에 어느 분이 한번 이거를 탁 찍었는데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 중에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예. 운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차량이 점점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 무보험 차를 운전하는 분들 이 차량이 점점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있고 이런 뭐 만약에 사고나 이런 게 나면은 많은 그 피해자한테 너무 많은 손해량이나 이런 게 입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단속이 철저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서 뭐 형식적이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 오늘 해주셨던 내용들 이제 저희가 상임위가 이제 되고 나서 좀 업무 보고를 제대로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질의가 있었고 하니까요. 좀 필요한 자료들 요구가 없어도 질의하신 부분에 관련한 자료들을 좀 먼저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수요응답형 똑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사각지대 혹은 우리 좀 멀리 계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신 지역들은 특히 또 간절히 바라시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냥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 진행 상황 꾸준히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서부 지역이라든지 북부 이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수요자들이 많아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수요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노선을 조정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물론 이제 지원하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좀 환경,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러 가는 길, 그러니까 정류장으로 가는 인도라든지 도로들의 환경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이런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지? 라는 곳들이 사실 몇 곳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렵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주변 도로 환경 그리고 임시포장 공사 중인 곳이기 때문에 더 열악해진 버스 정류장들이 없는지 그리고 위험 요소가 없는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예산이 좀 수반되는 내용이겠지만 정류장의 그 버스 정류장의 디자인이 그 각 마을이라든지 우리 뭐 우수경관 대상이라든지 하는 곳들 입지에 있는 곳들은 특화를 한번 해볼 필요가 그러니까 디자인을 특성을 좀 변경을 해서 이곳이 그 버스 정류장을 봤을 때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그 교통 이동하는 뭐 차량에 계신 시민분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이런 마을이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노후된 곳을 정비한다던가 할 때 그 버스 정류장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도시 디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이미 그런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점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